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긴축이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뒤집어 보면 성장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통할 수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긴축도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고 또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한국은행은 이미 긴축 종료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의 매수가 몰리는 뭐 이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가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그 올해 초에는 그 성장주가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물론 이제 AI나 뭐 로봇, 예. 2차 전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성장주가 부진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하면서 아무래도 성장주가 일반적으로 그 금리와는 이런 반비례 관계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이렇게 성장주 앞으로 모멘텀에 있어서는 이 금리 인상 종료가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성장주 중에서도 일부 돋보이는 테마들도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인터넷 플랫폼이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올 상반기까지는 수익성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 따라서 주가 등락도 거듭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인터넷 플랫폼주나 게임주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일단 뭐 우리나라 비롯해서 글로벌이 이제 지금 경기 침체, 흔히 말하는 불경기지 않습니까? 불경기가 되면 일단 광고를 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인터넷 플랫폼 주 관련들은 일단 광고 관련된 집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와 관련 수익이 줄고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그 신작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 증가로 인한 판관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일단 좀 그렇게 썩 좋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신작이 올해 또 하반기에 좀 출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빨라봤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뭐 실적은 과거고 기대치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 기대만 놓고 봤을 때 특히 미국도 이제 긴축 종료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CPI 보면은 생각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아직 금리 인하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스탠스만 종료되고 유지만 된다 그래도 일단 분명 성장주에는 1차적인 긍정적 시그널이고요. 여기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첫 금리 인하가 시점이 만약 대략적으로 뭐 한 뭐 몇 개월 뒤다 이 정도만 좀 가시적인 이런 그 로드맵만 나와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또 2차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즘 실적 시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상반기까지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평가된 성장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한 1년 좀 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목 이름은요.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예, 감성 코퍼레이션은 그 의류 브랜드 어페럴 업체고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요 근래 일단 뭐 주요 백화점이나 매장 이런 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치고 올라오는 앞으로 이런 차세대 대세인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게 프리미엄 캠핑 브랜드인데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 브랜드를 가져와서 어페럴 의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실적이 좋습니다. 예, 올해 한 1분기 실적도 작년 1분기 대비 거의 한 더블 정도? 예,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어페럴주들이 정체 아니면 감소인데 이거는 2배 가까이 지금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더 기대되는 게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성장이 올해, 내년, 내후년 지속되지만 중화권으로 본격 진출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이제 조만간 일단 전초전으로 대만에서 매장이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순 좀 넘어서 중국 본토의 사업자도 발표하고 올해 안에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이런 곳에서
스노우피크 매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FNF 보면 MLB 판매로 인한 주가 그렇죠. 상승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 코퍼레이션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 성장 모멘텀 모든 걸 갖춘 대단한 종목입니다. 네.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의류 기업들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성장률을 분류할 수 있는데 예. 재미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MLB라든지 예.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예. 이런 의류와 관계없는 브랜드를 들여와서 그 의류 시장을 개척을 하는 이런 데 아주 맞습니다. 탁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각종 브랜드 중에서 실제 이걸 어페러라 성공이 했고 국내에서 폭발적 호응이 있고 예. 또 중국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걸 좀 고르다 보니까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작년 하반기 엔터주 중에서 주가가 예. 부진했던 YG 엔터테인먼트가 올 들어서는 거의 30% 정도 올랐어요. 예. 무슨 이슈가 있는 겁니까? 예, 왜냐면요. 이제 올해 중순에 블랙핑크 이후 약 7년 만에 신규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라는 신규 걸그룹 데뷔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그 일부 멤버 및 그 티저 영상 공개하면서 반응이 좋은데 왜냐하면 타 경쟁사들은 최근에는 걸그룹 모멘텀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이브의 뉴진스나 예. SM의 에스파, 뭐 큐브의 여자애들 이런 식 하는데 이 YG 엔터는 블랙핑크는 좋은데 그 후에 너무 후속 주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근 7년 만에 이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나온다는 기대감에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블랙핑크가 작년 말부터 이제 그 글로벌 투어를 돌고 있는데 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엄청납니다. 뭐, 해외 가면은 뭐 인근 교통이 마비되고 암표가 뭐 몇천만 원이고 막 또 글로벌 투어가 추가되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 실적이 좋고 또 세 번째는 남자 그룹 트레저라는 그룹이 있는데 데뷔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확 올라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는데 예. 이제 코로나 엔더믹이 되면서 올해 초에 벌써 일본 돔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저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빅뱅의 빈자리를 서서히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라인업이 형성된다고 볼 수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또 하나의 이슈가 그 블랙핑크 재계약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한 이제 중순 좀 올해 하반기쯤에 재계약이 있는데요. 뭐 재계약 자체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완전체로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예.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솔로 활동도 더불어 하겠지만 그래서 물론 이제 분배 요율은 이전보다는 조금 불리해지겠지만 대신에 그만큼 최근 글로벌 투어에서 봤듯이 매출액 자체가 훨씬 레벨업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재계약에 대한 이슈는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YG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일단 저는 목표 주가는 8만 원 하고 있고요. 일단 당장은 이 올해 중순 베이비몬스터 데뷔할 때까지는 분명 될 거고 또 오늘 보면 엔터주가 다 좋은 게 이제 오프라인 공연 본격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정부의 문이 열리는 것 예,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법적으로도 오프라인 공연 가능하다. 그래서 YG 엔터가 블랙핑크도 있고 과거 빅뱅의 멤버였던 G드래곤도 있고 예. 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 봤을 때 실적 그리고 신인 데뷔 모멘텀 중국 이 모든 게 열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YG 엔터는 계속 바이앤홀드 전략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게임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연관유 리포트 보니까 위메이드 플레이가 예. 신작 모멘텀이 풍부한 만큼 실적과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 예.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예, 과거 이게 애니팡인데요. 아. 이게 애니팡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썬데이 토즈 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였다가 위메이드 그룹에 편입되면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위메이드 예. 플레이로. 그래서 기존의 애니팡 IP에다가 이 PN이 그러니까 플레이 앤 언 블록체인 이 시스템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신작 3개, 하반기에도 신작 3개, 총 6개, 기존 애니팡 IP에 블록체인이 입힌 이런 신작을 6개 출시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모멘텀이 있고, 예, 또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자회사 플레이링스와 플레이셔를 합병해서 여기가 예. 또 온라인 소셜 카지노도 매우 강점이 있습니다. 아. 예,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이게 서비스가 안 되지만 안 되죠. 예, 예. 해외에서는 일단 슬롯모션 위주로 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애니팡 IP에다가 예, 블록체인 PN을 입히고 거기에 또 그 온라인 소셜 카지노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위메이드 플레이를 지금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메이드 플레이가 뭐 자회사 합병하고 이러면서 아무튼 글로벌 시장의 입지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애니팡과 같은 이런 캐주얼 게임에서 일단 뭐
다들 애니팡 한번 해보시죠. 예. 그래서 일단 강자고요. 일단 현재 모바일 게임이 갈수록 이제 캐주얼 게임이 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긴 정통적으로 캐주얼 게임 강하겠는데 거기다가 위메이드 그룹의 이 블록체인까지 입혔으니 한 단계 더 레벨업되고 그 인지도가 올라갈 거고 온라인 소셜 카지노는 아직 우리나라 국내 유저분들에게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점점 이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 자회사 합병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글로벌에서 이 온라인 소셜 카지노 마켓 쉐어도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M게임이 2004년 출시한 열혈강호 온라인 흥행 이후에 10년이 지날 동안에 그렇게 흥행작이 없었는데 예. 작년에는 어떻게 창사 이래 최대 이익을 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열혈강호는 뭐 저도 어릴 적에 만화책으로도 봤고 예. 한 20년 이상 된 그 IP고요. 게임 출시한 지도 거의 한 10몇 년 돼가는데 이게 대표적인 흔히 말하는 역주행 IP입니다. 아. 예, 처음엔 했다가 줄었다가 오히려 출시한 지 10년 넘어서부터 역주행을 해서 신규 유저가 유입되고 기존에 떠났던 유저들이 다시 회복하는 마치 슬램덩크 이 예, 레트로 맞습니다. 붐처럼. 예, 그래서 올해 중국에선 열혈강호하면은 게임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중국 내륙 지방에서 그 신규 IP를 신규 서버를 더 추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그 뭐 이런 각종 계약 관계도 더 유리하게 갱신을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올해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까요? 중국 시장 통해서? 예, 그래서 일단 그 여기가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국 현지 사업자가 현지 파트너가요. 예. 열혈강호 IP가 너무나 좋으니까 재계약을 할 때 기존 대비 한 4배 정도 이상의 그 미니멈 개런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혈강호는 꾸준히 여기에 캐시카우로서 작년 대비 더 훨씬 좋은 모습 일단 보일 거고요. 그리고 열혈강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나이트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터키에서는요. 거의 뭐 국민 게임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꼭 신작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게임도 이렇게 역주행하는 게임들이 있으면 정말 실적에 도움이 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거기다 또 신작도 내놓는다고요? 신작 예.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M게임이 신작이 2개인데 하나는 기존의 IP였던 귀혼 게임의 모바일 버전인 귀혼 M이 출시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중순 좀 넘어서 하반기에 출시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보면은 그 M 프로젝트라 그래서 요거는 다른 개발사와 공동 개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M 프로젝트가 좀 기대되는 게 공동 개발사의 개발 역량이 매우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온 M 그리고 M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여기가 이제 그 게임 퍼블리싱도 하는데 게임 퍼블리싱도 올해 1개에서 2개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신작 2개에 게임 퍼블리싱 1~2개 이렇게 좀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M게임도 올해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게임, 위메이드 플레이, 예. 그다음에 감성 코퍼레이션, 예.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2분기 성장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래서 좀 올해는요, 뭐 1분기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좀 특정 테마나 주제로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올해 상반기 성장주도 뭐 2분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분명히 또 특정 핫한 흔히 말하는 주제 테마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캐치하시면 좀 그쪽으로 집중해서 투자라고 저는 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가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좀 아직 제가 솔직히 그 아직 2차 전지 다문에 그 다음 뭐가 될지는 저도 좀 지속적으로 서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발굴하면 다시 또 방송에 예.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